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신문 읽어주는 남자 신익남 PD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 소식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민대 윤석열 부인 박사 논문 표절 의혹 조사라는 제목의 동아일보 기사 내용입니다. 국민대가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예비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윤석열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국민대 관계자는 7일 예비조사를 거친 뒤 본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표절과 위변조 등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 판단할 방침이라며 최근 김건희의 박사학위 논문과 관련한 표절 의혹이 제기되는 등 엄중한 시점이라고 판단해 자체 조사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건희는 2008년 국민대 테크노 디자인 전문 대학원에서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 적용을 중심으로라는 박사학위 논문을 썼습니다. 이 논문은 주역과 음양오행, 사주와 관상을 설명하는 운세 콘텐츠를 다뤘습니다. 이 박사학위 논문을 두고 표절 의혹이 제기된 것은 김건희가 2007년 한국디자인포럼 학술지에 게재한 온라인 운세 콘텐츠에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 논문에서 수상한 대목이 발견되면서부터입니다. 논문의 영문 초록 제목에서 회원 유지라는 표현을 멤버 유지라고 표기했던 것입니다. 국민대 한 교수는 학회지에서 내는 논문의 영문 초록에서 제목에 들어가는 표현조차 잘못 번역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회원 유지를 영어로 번역하면서 멤버 유지라고 한 것은 고유명사도 아닌데 너무나 황당한 번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번역 오류 논란 이후 김건희의 박사 논문을 두고도 상당 부분이 인터넷상 여러 자료 등을 짜집게 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윤석열의 장모 최 씨의 모해 위증 혐의 사건을 형사 4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재수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수사는 반부패 강력수사 2부에서 진행 중인 윤석열 부인 김건희가 운영 중인 코바나 컨텐츠의 전시 후원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의혹 사건, 형사 13부에서 진행 중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형,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의 수뢰 사건 무마 의혹 등에 이어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하는 윤석열 일가 네 번째 수사가 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 마무리하겠습니다. 일 중독이어서 준리를 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으셨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내세우는 논문의 영문 초록 제목을 살펴볼 시간도 없으셨던 겁니까? 오늘도 검증의 시간이 윤석열을 더 힘들게 하고 윤석열 지지율의 유지는 더 힘들어집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방적 소통뿐 윤석열은 여전히 청장님이었다라는 제목의 한겨레 기사 내용입니다. 윤석열이 대선 출사표를 던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압도적 정권교체를 다짐한 그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원희룡 제주지사, 권영세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장 등을 만나며 야권 인사들과 접촉면을 넓히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비판에도 적극 나서며 존재감을 부각했는데요. 이 중 가장 공들였던 일정은 출마 전부터 국민의힘 입당보다 중요한 과정이라고 거듭 강조했던 윤석열이 듣습니다라는 이름의 민심 행보였습니다. 검찰청장이 아닌 정치인 윤석열의 모습을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보여줄 첫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또한 시장에서 어묵 먹는 게 아니라며 보여주기식 대신 직접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난 6일 대전을 방문한 그의 데뷔 무대는 어땠을까요? 그날 오전 9시 52분께 국립대전현충원에 도착한 윤석열은 가장 먼저 현충탑을 참배하며 보수 야권의 대권 주자로서 확실한 신고식을 치렀습니다. 이날 예정된 참배 일정은 현충탑을 포함해 천안함 46용사 묘역과 한주호준이 묘소, 연평도 포격전 연평해전 전사자 묘역까지 총 4곳이었습니다. 지난달 생존자를 따로 만날 만큼 윤석열이 각별하게 신경쓰는 천안함 사건 전사자 묘역은 두 번째 참배 장소로 지정됐는데요. 윤석열은 현충탑에서 걸어서 15분 거리에 있는 천안함 46용사 묘역까지 차량으로 이동했습니다. 현장에 차를 가져오지 않은 다수의 취재기자가 걸어서 천안함 46용사 묘역에 도착한 시점에는 이미 윤석열의 세 번째 참배가 끝난 뒤였습니다. 윤석열은 빠르게 걸어온 기자들에게 젊은 영령들을 진심으로 애도했다고 밝혔지만 기자들은 천안함 용사 비석을 쓰다듬는 윤석열의 모습을 직접 보진 못했습니다. 현장에선 공보팀이 동선 전달이 잘못됐다고 설명했지만 다음 일정에서도 혼란과 물에는 계속됐습니다. 탈원전 비판 간담회로 공지된 카이스트 석박사 과정
학생 3명과의 만남 시각은 이날 정오였습니다. 그러나 15분이나 늦게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일정이 늦어진다는 공지도 사전 양해도 없었고 늦어서 미안하다는 본인의 짧은 사과가 전부였습니다. 오전 11시 35분부터 대기하고 있던 대학원생 3명은 윤석열을 만나기 위해 결과적으로 40분을 기다린 것입니다. 학생들과 비공개 대화가 끝난 뒤 진행된 브리핑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준비된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할 말을 끝낸 그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의 만남 계획 등의 질문에는 여기까지 하자며 답을 피했습니다. 7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오찬 뒤에도 취재진들이 처가 관련 의혹 등을 질의했지만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불필요한 질문하지 맙시다라는 윤석열 주변 극성 지지자의 대리 답변만 남았습니다. 대선 주자 지지율 수위를 다투는 윤석열이 나타나는 현장에 많은 기자가 붙습니다. 그러나 그가 보여주는 모습은 늘 일방향 소통입니다. 윤석열이 지난달 30일 국회 출입기자들에게 주먹 인사를 하러 소통관에 와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은 전화 좀 받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맹 기간 동안 측근의 입을 통한 전원 정치로 비판을 받아온 탓입니다. 현장에서 나오는 질문은 개인 윤석열을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유권자가 정치인 윤석열을 제대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정복값입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대선 출마를 선언한 뒤에도 여전히 경직된 모습으로 준비된 말만 발화하고 있습니다. 윤석열과 가까운 이들은 그의 가장 큰 장점을 단연코 인간적인 매력이라고 입을 모으지만 이를 입증할 만한 현장의 에피소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사의 밀행성, 정치적 중립성이 우선인 검찰청장으로서는 은둔과 고립이 미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표를 얻어야 하는 정치인, 게다가 대통령을 꿈꾸는 이는 현장의 시민들과 호흡하고 소통해야 합니다. 여의도 안팎에선 윤석열의 소통 문제가 가장 큰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아직 그에게는 검사, 검찰청장이라는 옷이 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번 소식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글을 쓴 기자는 배지연 기자인데요. 검찰당의 대변인이 이런 기사를 쓰는 것 보니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정말 아닌 것 같았나 봅니다. 그런데 마지막 문장 상당히 거슬리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 옷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윤석열 전 청장님, 하루가 멀다 하고 잡음이 나오는데 이래서 대선 후보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장모 질문에 막아선 보수 유튜버의 난동이라는 제목의 뉴스프리존 기사 내용입니다. 윤석열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중식당에서 오찬 회동이 끝난 후 백브리핑 장소에서 취재진들을 만나 질문을 받는 과정에서 강성 지지자와 김상진 씨 등 보수 유튜버들의 난동으로 아수라장이 되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윤석열의 태도가 논란이 됐습니다. 기자가 취재하면서 질문을 던지는 과정에 폭력을 불사하는 지지자들을 제재하지도 않고 장모 관련 기자의 질문이 불편했는지 아무 대답도 않고 휘리릭 떠나는 미숙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 과연 대선 주자의 자격이 있는지 태도가 본질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날 윤석열은 기본적으로 확실한 정권교체 필요성과 정권교체를 위한 향후 협력,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한 방향에 대해 얘기를 많이 나눴다라며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서로 연락하고 따로 만나면서 의견을 듣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윤석열은 취재진을 향해 궁금한 거 있으면 답변해 드리겠다라고 질문을 자청했습니다. 이때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가족사건 질문 좀 하겠다라고 입을 떼자마자 윤석열 대통령을 연호하던 지지자들과 보수 유튜버들이 빼라며 이명수 기자를 위협하고 몸을 밀치면서 카메라를 막았습니다. 이명수 기자는 윤석열의 지지자들이 몸을 밀치고 카메라를 막아서는 와중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궁금하게 여기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는 대검찰청에서 어제 장모님 관련 모해 위증 사건 재수사 지시를 받았는데요. 입장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지지자로 보이는 한 남자가 불쑥 앞으로 나와 몸으로 카메라를 막아섰습니다. 또 다른 지지자로 보이는 남자가 윤석열에게 다가가서 답변 마십시오. 좌파입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노컷 등 다른 취재기자의 앵글에 잡혔습니다. 윤석열은 좌파 운운하는 지지자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장모의 불법 행위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회피하고 소동이 벌어지는 것도 아랑곳 없이 자신의 차량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명수 기자는 이때 다시 총장님 정대택 씨 아세요? 정대택 씨에게 정신병자라고 하셨습니까? 라고 재차 물었습니다. 이명수 기자는 끝까지 취재를 막는 윤석열 강성 지지자와 보수 유튜버들을 향해 기자가 질문을 하지 못하나 지지자들 질문했을 뿐입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그랬습니다. 찍지도 못하게 하고 라고 외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패스트트랙 전국에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스스로 깡패라고 했던 하가병 씨가 이명수 기자의 질문을 막아서고 윤석열 옆에서 호위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또 2019년 윤석열 검찰청장 임명 당시 살해 협박으로 구속까지 됐던 자유연대 김상진 씨 등이 윤석열 강성 지지자로 돌아서 서울의 소리 취재를 앞장서서 회방 놓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윤석열 지지자와 보수 유튜버들은 기자의 질문을 방해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라고 끝없이 고성을 질러댔습니다. 떠난 자리에는 대통령 연호에 취해 사리분별도 사라진 윤석열의 모습만 남아 있었습니다. 기자 질문을 회피한 윤석열의 이런 모습을 두고 정철승 변호사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윤석열 씨가 기자회견 중에 불편한 질문을 받자 한 측근의 총장님 대답하지 마십시오. 좌파입니다라는 귀옛말을 듣고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자리를 뜨는 모습을 보며 문득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이 연설이 생각났다라고 했습니다. 정철승 변호사는 오바마는 힐러리 지지 연설을 하던 중 연설을 방해하려고 소란을 피우는 트럼프 지지자인 군복 차림의 노인에게 힐러리 지지자인 청중들이 야유를 보내자 이를 제지하며 다음과 같은 즉석 연설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진정하세요. 우리는 저분을 우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첫째,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나라에서 살고 있고, 둘째, 저분은 군복무를 한 것 같은데 우리는 그것을 존경해야 하며, 셋째, 저분은 노인인데 노인은 존중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야유하지 말고 투표하세요. 정철승 변호사는 정치인의 품격이랄까? 오바마와 비교되는 오늘 윤석열의 모습은 내가 다 부끄러울 정도다라며, 그 사람은 지도자나 정치인이 되는 것은 고사하고 원만한 사회생활도 쉽지 않아 보이던데 도대체 왜 그런 감당할 수도 없는 헛욕심을 부리는 것일까? 뭐에 홀리기라도 한 걸까라고 꼬집었습니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당시 윤석열 청장은 왜 청장가족 수사는 진도가 안 나가느냐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장모가 문제가 있어서 수사를 해야 할 정도면 내가 물러나야 한다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은 장모가 사기 혐의로 구속을 당했는데도 사과는커녕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 소식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을 봐서는 답변 마십시오. 좌파라는 말을 듣고 윤석열이 자리를 뜬 것으로 보아 보좌관에 가까워 보이는데 참으로 멋진 자경단을 두셨습니다. 대통령의 깜도 안 되는 작자가 이렇게 난리를 쳐대니 이런 꼴뚜기도 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딴 식으로 해서 대선 후보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